네, 다음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먹거리는 바로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요. 저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더욱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먹거리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지구 생태계에서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선택을 한다면 저는 지구를 생각하는 행동으로 로컬 푸드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우경북 로컬푸드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지연 선생님. 반갑습니다. 박지연 선생님께서 일하고 계신 이 어울뜰은 어떤 곳인가요? 네, 지금 어울들은 현재 성서 용산 1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산역 5번 출구에서 딱 나오시면 볼 수 있는데 저희 센터는 사회적 경제 유통 지원 센터이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상품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식품을 유통하는 곳이라서 가공품도 있고 한데 가장 매장에서 먼저 보실 수 있는 거는 신선 농산물이에요. 이거는 다 지역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이고요. 그리고 조금 멀리서 오더라도 경북이나 가까운 경남 거창에서 오는 농산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어울뜰 매장을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홈플러스와의 경쟁에서 이겨냈다는 것. 저는 정말 여기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겨낸 적이 없는. 네. 잘 이기고 계신 거예요. 네. 버티고 계시잖아요. 네네. 자, 박재현 선생님, 로컬 푸드가 왜 지구를 생각하는 행동인가요? 네, 로컬푸드는 기본적으로 유통 단계를 축소시킨 거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탄소 발자국 거리가 짧고요. 그리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생산자분들이 뭐 농약을 치거나 이런 것들도 유기농에 준하진 못하더라도 덜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얼굴 있는 먹거리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농산물을 누군가가 먹는다라는 걸 신경 쓰고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에 그런 식으로 조금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보면은 로컬 푸드가 환경에 이롭다라는 것만 볼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매장에서 비닐 포장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2019년 미국에 있는 오션 컨서번시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양 쓰레기 1위가 식품 포장재입니다. 저도 일하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문제점이 컸기 때문에 탄소 배출은 줄이지만 다른 형태로 탄소 배출을 하고 있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서는 다양한 형태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제가 제로 웨이스트를 꾸준하게 이야기하면서 강의 나갔을 때도 실제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몇 년 전 자료에 보면 개인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중에 73.2%가 식품 포장재로 사용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로컬 푸드 매장에서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해준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박지연 선생님은 이 로컬 푸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래 로컬푸드라는 게 저한테 낯선 개념은 아니었고요. 제가 농업 관련된 공부를 계속 했었고, 그리고 기회가 돼서 좀 외국에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로컬푸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에서 생산한 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거에 굉장히 생태적인 장점도 있고 그리고 지역의 경제적인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컬푸드에 그렇게 어느 정도 노출은 돼 있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제 대구에 있는 로컬푸드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협동조합 농부장터라는 곳을 알려줘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혹시 강의 같은 건 안 하시나요? 갑자기요? 강의 안 하는데. 근데 네. 이런 부분을 소비자가 알면서 또 로컬 푸드를 이렇게 사서 네. 소비를 하신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은 제가 어울뜰 기반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농부장터에서 일할 때는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로 웨이스트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농산물 생산지에 가가지고 농민들 만나는 그런 식의 교육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교육도 앞으로도 계속 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로컬 푸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중요한데요. 현장에서 보는 로컬 푸드 생산자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그 기후 위기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저는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계절 다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계절에만, 특히 뭐 겨울철에 축산 농가에서 그 뭐 AI나 구제역 파동이 컸다면 지금은 거의 사계절 내내 병해충과 싸워야 되고, 겨울이 충분히 춥지 않으니까 저기 봄철부터 병해충이 기승을 부리고요. 그리고 봄에는 충분히 추워야 되는데 따뜻해져 버리니까 꽃이 폈다가 다시 추워져서 얼어버리는 저온 피해도 많고, 그리고 지금 계속 뉴스에도 보시듯이 지금 럼피스 스킨인가요? 그런 가축 질병들도 사계절 내내 네.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결국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으로 영향을 미치고, 농사는 1년 농사거든요. 1년 농사를 망쳐버리면 그의 소득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열심히 했더라도. 그런 식으로 농민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특히 올해 여름에는 6, 7월에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특히 복숭아는 여름철 과일이잖아요. 그 농민이 잘 돼야 저희 매장도 잘 되는데 복숭아 농가가 거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올여름에는 복숭아를 많이 못 팔았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그 소비자에게 20% 할인하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또 복숭아가 빠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희가 농식품부에 또 다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 정책을 품목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뭐 이 품목은 우리가 봤을 때 소비자 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런 식의 대답만 돌아오는, 현장을 잘 모른 채로 정책을 피는 그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기후 위기가 농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저희 매장, 네. 그리고 정부 정책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또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어른께서도 아직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네. 올해 결정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이거를. 네. 근데 소비자가 이 부분을 힘들어서 가격이 올라갔다 네.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문제까지 공감할 수 있다면 훨씬 그렇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태고 싶은 얘기가, 정말 소비자분들 관심이 중요한 게 지금 유기농 생산 농가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한국 전체로 봤을 때 농업이란 산업이 줄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유기농 농가는 더 줄고 있고, 유기농에서 조금 더 급진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자연농법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소비자분들은 먹거리 안정성에 당연히 문제가 올 겁니다. 네. 오늘 박지은 선생님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많으신데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나 모르겠어요. 방금 하신 말씀도 사실은 이 생산자들이 느끼는 기후위기가 네.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네, 이 다릅니다. 말씀을 대변하신 것 같아요. 그 생산량 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농가 소득이 1년에 1,000만 원이 안 되는 농가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운동이 더 중요한 거고요. 아까도 뭐 같은 말 반복되지만 어쨌든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대신 이제 정부는 또 수입을 하죠.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수입해서 내 주머니에 돈 아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로컬 푸드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박지은 선생님은 제가 국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배추 한 포기가 8,000원을 넘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네. 알 수 있다면 좀 더 소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어울들은
대구 경북 로컬푸드 직매장이잖아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한번 해보시죠. 로컬푸드 얘기도 제가 뒤에 하겠지만 우선 얼들은 사회적 경제 유통 지원센터라는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식품도 열심히 팔고 있고요. 꼭 식품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이 판로 문제가 늘 큰 문제거든요.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많이 관심 여겨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로컬푸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먹거리 안정성입니다. 지금 글로벌 푸드가 판치는 세상인데요. 수입산 농산물 먹고 마트에 가서 통조림 제품 사시는 거 아무렇지 않게 드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원재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게 GMO 생산물이라는 걸 식품에 표기하도록 소비자단체에서 계속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국회에 통과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 권리를 먼저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출처 모르는 음식을 드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하고요. 농약을 얼마나 쳤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보존이 오래 간다라는 이유만으로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조금 바뀌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몸에 좋은 거 드시려고 유기농 드시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생산된 유기농 밀로 빵을 만든다라고 내세워서 마케팅을 하곤 하는데, 캐나다의 유기농 기준과 우리나라의 유기농 기준은 다릅니다. 생산은 유기농으로 됐더라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밀가루를 또 가공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밀 생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량 자급률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식량 자급률이 거의 30~40% 육박하는데 이게 안전한 수치가 아니라는 건 체감하실 거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쌀을 빼버리면 2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전쟁이 없을 리가 없고, 그리고 중국산이나 일본산 수입 농산물 많은데 미국도 많고요. 호주나 이런 데서는 육가공품도 많이 들어옵니다.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는 있는 거 먹으면 되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처지가 못 되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갗에 와닿을 수 있는 예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베트남에서 정말 쌀 수출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쌀 수출국 세계 3위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중지를 시켜버리면은 당연히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기간이 짧았다거나 다른 시기에 쌀이 있어서 괜찮았지만 이게 다른 품목이 됐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로컬푸드 관심 가져주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일부러라도 로컬푸드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고 다른 활동들도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숨 쉬어도 되죠? 네네네. 할 말이 많아서도 다다다다 얘기했네. 말 안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오늘 정말 초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로컬푸드 활동가 박지연 선생님이 일상에서 잘하고 계실 것 같지만 일상에서 하고 계신 나만의 환경 실천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제 엔겔 지수가 거의 다 얼들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거의 다 저는 얼들에서 쌀이건 채소건 과일이건 다 삽니다.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존을 만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쪽에서 벌크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낱개로 비닐 포장 안 된 다른 사과나 감자나 이런 것들을 벌크로 사가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회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컬푸드도 아시게 되고 제로웨이스트도 이제 노출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런 활동하면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활동하면서 제가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주변을 바꾸고
바꿔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참 즐겁습니다. 정말 게스트 정말 잘 모셨네요. 고맙습니다. 누가 긴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 정말 방송 잘하시네요. 정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울들 매장에 가면 이런 글귀를 볼 수 있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로컬 푸드, 이웃이 만듭니다. 이웃을 만납니다. 당신의 건강한 소비, 우리 농촌을 살립니다. 라고요. 지구를 생각하는 행동으로 우리와 이웃과 지구가 함께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6회 대구환경교육 한마당에서 마련한 보이는 라디오, 대구환경교육 라디오 사랑방, 알아두면 쓸데 많은 환경 이야기 함께 하셨는데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학생과 어린이, 그리고 동아리에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다양한 환경교육에 참여했거나 활동하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진심을 담은 환경실천,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환경활동가로서 대구 환경교육 현장 이야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지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